독서의 재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장르와 어려운 책을 다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야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네. 독서는 대부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야. 내가 이 맛에 내가 독서를 못 끊지 이런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책에서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있잖아요. 그 본질을 내재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재밌냐? 두 가지. 자, 다음은 독서한 내용을 기억에 많이 남기고 싶은 생각에서 책에 메모를 한다거나 리뷰 서평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만의 특별한 책 내용 기억하기 방법이 있는지요? 일단 질문 두 가지거든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 독서를 했을 때 대부분 기억 못하는 것이 디폴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지 못했을 때 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뇌는 적극적으로 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비참한 길 겪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적극적으로 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걸 또 접목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디폴트는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책에 있는 것들을 뭔가 활용하고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1차적으로 쓰셨어요. 이 아웃풋을 하는 겁니다. 제가 추가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이 어떤 책에 있었지라는 것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책을 안 읽어보잖아요. 그것조차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을 읽으실 때 거기 내용, 특히 논피션을 읽으면 되게 내용이 많아요. 중요한 건 그 디테일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책에서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있잖아요. 그 본질을 내재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신 박사님 강의 내용 5번 읽었지만 중간에 디테일하고 문제 내면 모르는 거 많이 있을걸요? 밑줄을 여러 번 긋는 거예요, 저도요. 근데 뭐냐면 이 책에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본질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그거를 내재화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안티프리즈 노래를 불러도 안티프리즈 책 보면 아직도 디테일한 거 모르는 거 있습니다. 저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즈니스하면서 이 안티프리즈라는 그 본질 자체를 캐치를 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디테일한 걸 놓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디테일이 나오는 겁니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의 내용을 다 아는 거는 무리다. 특히 책을 많이 읽을수록 더 무리죠. 그렇죠?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내용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이 어느 책에 있는 거를 캐치한다. 두 번째로는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 대한 본질을 파악을 하고 그 본질을 완전 내 거와 내재화시킨다. 그러려면은 쓰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얘기하고 쓰고 읽고 또 실천하고 이 반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우지 못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들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독서의 재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장르와 어려운 책을 다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독서의 재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장르와 어려운 책을 다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야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이게 문장을 보면 다양한 장르와 어려운 책을 다독하면서 독서의 재미를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책을 하나 읽는 것도 어려운데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어려운 책은 재미가 별로 없고 심지어 다양한 책을 읽는 얘기는 내 기호와 상관없는 것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서는 여러분 재밌는 게 아니에요. 난 다독가 중에 책 재밌다는 사람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못 봤어요. 언제 재밌냐? 두 가지. 명절을 만났을 때. 그 명절하는 것은 책 자체도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적용할 수 있고
그럴 때 독서하면서 막 신나고 재밌거나 아니면 대부분 독서 후에 재밌죠. 이렇게 다양한 책, 어려운 책 읽는 건 막 힘들어. 그러나 그런 내공들이 쌓이면 독서 이후가 훨씬 재밌어지는 거죠. 독서는 대부분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성장하려면 재미없게 독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독서량이 이렇게 셌을 때 뭐야 이 책 읽었는데 막 이 책 저 책 막 연결되면서 막 내 삶 적용되면서 나오는 거 막 신나요. 그때 가끔씩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야. 내가 이 맛에 내가 독서를 못 끊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훨씬 재밌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뮬레이션 활동을 계속하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낫네.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또 여기 그 수료증 받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밟고 싶으면 나 이 책 읽기 싫은데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죠. 자, 두 번째는 최종운님이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긴장감, 집중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독서 중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본인만의 리추얼이나 루틴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모든 사람이 정말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어느 순간 긴장감과 집중력이 무너지는가? 그래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로. 첫 번째로는 그냥 내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잠을 못 잤다던가 아니면 저도 운동을 막 진짜 시작하게 생긴 게 뭐냐면 저도 똑같아요. 제 스스로에 대한 감각, 내 몸이 이미 아우성 쳤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도저히 잠을 못 할 정도로 이게 어깨, 이 목이 아파가지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적된 어떤 내가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 신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독서를 할 때 내 주변 상황에 나한테 되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는 이걸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독서를 하다 보면은 자꾸 거기 그 생각이 오고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에 나에게 어떤 격렬한 감정을 주거나 그럴 때 독서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물리적 환경이 이런 상황 말고 물리적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애가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방해를 하지 않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뭔가 집중하려 하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 쭉 오게 되면 이게 흐름이 끊기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복구를 할 때쯤 안 될 때도 있고 또 애들이 오는 게 어떤 내 기분을 고양시켜주는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로 오게 되게 되면 그거 좀 해결해 주면 복구가 안 되죠. 그런 어떤 환경적인 이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이 책 자체가 내 집중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책이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던가, 그렇죠? 갑자기 책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재미 없어진다던가, 그러니까 책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자기 모티베이션 있잖아요. 그 목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읽었을 때는 뭔가 이런 방해 요소가 왔었을 때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퓨처 셀프 지금 50권 읽고 100권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죠? 퓨처 셀프에 대한 퓨처 셀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티베이션이 확실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상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권도 있지만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티베이션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아예 없거나 그냥 어떤 끌려가서 읽었을 때 아니면 의미 없이 읽었을 때는 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진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 일이 있잖아요. 진짜 회사 일에 좀 큰 어떤 그게 있으면 혹은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해결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읽다가 정말 졸려요. 그러면 5분 잡니다. 10분 자요. 경우도 있고 혹은 책을 한 권을 읽지 않습니다. 보통 한 3권 정도 동시에 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책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거나 그래서 조금 내가 집중력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혹은 흥미가 안 될 때에는 같이 병행해서 읽는 그런 책들을 읽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조금
어렵지만 나에게 필요한 책이다. 좀 재미없지만 내용은 필요한 책이다 하는 경우면 내가 이 책을 읽는 그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또 이게 어떤 거는 타임 어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상기시키면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왜 내가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 중에 더 접목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잘 못 읽거든요. 막 읽다가 못 읽겠다 하고 못 읽어요. 그러니까 책을 쭉 계속 읽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을 수 있을 만큼 여기 이제 긴장감과 집중력이 무너졌어요. 그럼 무너진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딴짓해 또 다시 읽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좀 늘어요. 고 대표님 난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옛날에 내가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먼저 도착하면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들고 읽어요. 이렇게 내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진짜 이러고 이렇게 무슨 꼿꼿이 앉아갖고 읽고 있더라고. 저는 그렇게 못 읽거든요. 굉장히 책을 집중해서요. 난 저렇게 못 읽는데. 그때 모티베이션이 살아야 한다. 진짜로 딱 서점에 가면 이러고 딱 요러고 다리 붙인 다음에 요러고 딱 들고 읽고 있어요. 진짜 오바를 해. 이렇게 읽고 있었어. 내가 너무 열심히 읽고 항상 미리 가면은 항상 책을 너무 집중해서 읽고 있는 거. 나는 그렇게 못 읽거든요. 그냥 이런 거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읽을 수 있는 만큼 읽다 보면은 책이라는 게 막 10만 쪽, 100만 쪽 이런 게 아니어서 끼케야 다 뭐 진짜 가끔 두꺼워봤자 1000쪽인 거고 그건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책이고 끼케야 500쪽이기 때문에 30쪽 읽고 딴짓 하는 거예요. 20쪽 읽고 딴짓 하는 거예요. 오늘 좀 꽂히네. 그럼 60쪽 읽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이정표 효과를 두면 좋죠. 내가 어디 챕터까지는 끝내야지. 그러다 보면 또 꾸역꾸역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독서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읽는 힘도 생기고. 미안한데 그래서 우리 신큐 때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영준이가 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놓잖아요. 이때 근데 딱 영준이 영상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혼내는 거 영상 있잖아. 그거 실제로 그렇게 보면 정신 바짝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